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이트 러닝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오늘이 몇 주차냐면 7주차가 된 것 같군요. 7주차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유경님과 함께 읽어볼 논문은 코어 컨덴서로 알려져 있는 Unsupervised Corpus Aware Language Model Pre-training for Dense Passage Retrieval이라는 논문입니다. ACA 2022년도에 발표됐고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와 랭귀지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럼 이유경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유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유경이라고 하고요. 어, 다이얼로그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코컨덴서라는 논문으로 최근에 발표됐던 ACL 2022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이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이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제가 좀 제 입맛에 맞춰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네. 먼저, 네, 논문을 그냥 간단하게 썸업을 해드리면, 그 컨덴서 저자의 후속 논문으로서 덴스 패스지 리트리버를 위한 효과적인 구조를 제안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후속 논문이기 때문에 이 컨덴서의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법론으로서 이름이 콕 컨덴서라고 불리고요. 저자는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꾸준히 연구해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인을 해봤을 때 퍼블리케이션을 보니 정말 랭킹 아니면 댄스 리트리버 쪽으로 엄청 연구를 많이 하셨어서 이 네. 히스토리를 보니 또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기서 간단한, 네, 저희가 읽어본 논문이 콘덴서를 읽어봤고 그거 말고는 없군요. 저희가 본 거는. 뭐 네, 저희 저희가 본 것 중에 없습니다. 뭐 저기 전 개인적으로 저기 코일이랑 그 위에 있는 스케일링 디컨트라스티브 러닝 배치 사이즈 어쩌고 저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아, 한번 더 맞습니다. 있으면 좋겠네요. 네. 쭉 진행을 해보면,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콘덴서 기반으로 추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으로 추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음, 문서로부터 특정 스팬을 좀 추출을 하고, 비교적 간단한 학습 전략으로 준선 성능을 기록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콘덴서의 코퍼스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고, 여기서 주장하는 그라디언트 캐싱 테크닉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메인 컨트리뷰션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언스포바이즈드 세팅으로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할 때 레이블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레이블 정보는 대부분 이제 댄스 패세지 리트리버를 학습을 할 때 퀘스천이랑 패세지 페어를 이제 레이블링을 해서 학습을 하고는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레이블링된 정보가 필요 없어서 쿼리의 어그노스틱한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욱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효과적으로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이펙티브니스를 높이는 연구 중에 하나가 해당 저자가 제안을 했던 그라디언트 캐싱을 하는 테크닉에 대한 내용인데요. 뒤에서 간단히 다루긴 하겠지만 이 캐싱 방법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많이 줄였고 그렇기 때문에 라지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댄스 리트리버를 위해서 이제 completely 이제 핸드오프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를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는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컨덴서 내용을 아마 저희가 이전 편에서도 다루었었는데요. 간략하게 컨덴서 트레이닝의 어떤 트레이닝인지 혹시 준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뒷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콘덴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댄스 리트리버의 문제점을 좀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셋의 노이즈가 많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라지 배치 사이즈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논문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는 사실 로켓 QA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 모델은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이 논문을 확인해 보면
너무나 좀 매뉴얼하게 다양한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그쵸. 뭐 하드 네거티브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필터링을 하는 방식 아니면 뭐 배치 사이즈를 학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빵빵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사용하기 자체가 힘든 방법이어가지고 음, 음. 이 모델 자체의 한계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 이제 뒤쪽에서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중에서 논문이 메인으로 포커싱해서 얘기하는 거는 라지 배치 학습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네. 여기 로켓 QA가 사실 전체 파이프라인을 좀 제안한 논문이어서 이 음, 학습 파이프라인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모델도 여러 개 쓰고, 뭐, 네거티브를 좀 필터링하기 위해서 모델을 또 별도의 모델을 쓰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 마지막 모티베이션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지만 로켓 QA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는 취하되 어떤 타겟 쿼리셋에도 쉽게 파인 튜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안하겠다라는 흐름으로 모티베이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켓 QA 아마 논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뿐만 아니라 휴먼 코스트도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복잡하면. 네네. 저도 그래서 네, 쉬운 맞습니다. 방법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로켓 QA에서 무엇을 좀 배워야 하냐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논문 저자가 표현을 할 때 음, 미스 레이블링 측면이랑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랭귀지 모델은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레이블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좀 잘못 학습되는 아주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민감하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러켓 큐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냐면 디노이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배드 샘플을 제외하는 테크닉을 취하고 있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트리버 자체를 학습을 할 때 저희가 하드 네거티브를 선정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 음, 하드 네거티브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미스레이블링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하나 더 모듈을 추가해서 펄스 네거티브를 좀 찾아서 제외하는 과정들을 추가하는 이 파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과정을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뒤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진행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요거는 번째, 네네. 저희가 매번 얘기했었죠. 요 false negative가 굉장히 그 인배치 네거티브의 방식의 그 성능을 이 보틀렉을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 성능의 보틀렉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유가 이제 저희가 라지 배치 사이즈를 써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아, 논문을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제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두 번째를 조금 더 재밌게 봤었는데, 음, 인베딩 스페이스 측면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인베딩 스페이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크게 설정해야 된다는 논리를 좀 취하고 있는데, 네. 이 논리를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논문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바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음, 로컬리하게 노이즈 레지스턴트하고 웰 스트럭처드 글로벌 임베딩 스페이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워딩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 이 결론은 컨덴서를 쓰기 위한 사실 약간 빌드업 같은 식으로 아, 정리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논문 저자는 콘덴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학습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음, 문제점들을 기존의 로켓 QA에서 가지고 왔던 장점들과 연결을 시켜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콘덴서를 좀 리캡을 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간단하게 콘덴서를 좀 리캡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덴서는 결국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는 어떤 모델이든 CLS를 포함한 토큰들이 이제 어텐션에 의해서만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콘덴서 페이퍼에서 어텐션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CLS가 효과적으로 토큰의 정보 어그리게이트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게 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인베딩 레이어 통과해서 트랜스포머 레이어 거친 다음에 CLS를 뽑으면 그 CLS가 특정 다큐먼트나 아니면 센텐스의 대표값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와터스버트 루켓이라는 페이퍼에서 굉장히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 CLS 레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보니 중간 레이어에서 다른 토큰들과 유사한 어텐션 패턴을 가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네, 왜 문제냐면 CLS가 어그리게이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좀 다른 패턴을 보여야 하는데 저, 실제로 다른 토큰들과 너무 유사해지기 때문에 정보를 잘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파트입니다. 음, 음, 음. 그리고 이 CLS가 사실 프리트레이닝에서 학습이 될 때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하는 것 외에는 실제 뭐 CLS에다가 정보를 밀어준다거나 이런 푸싱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NSP를 위해서 학습되기는 하지만 라스트 어텐션 라운드에서만 좀 재활성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음. 그래서 콘덴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아니,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얼리랑 레이트 레이어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각각 블락별로 특징들을 좀 활용을 합니다. 앞서서 와터스버트 루켓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했던 그 CLS가 다른 토큰과 유사해진다라고 하는 파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얼리랑 레이트 블럭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슐트 서킷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얼리 블락으로부터 나오는 값들을 이 마지막에 있는 헤드라는 콘덴서 헤드에다가 바로 다이렉틀리하게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레이트 레이어에서 나오는 레프레젠테이션 값들은 CLS로만 취합돼서 헤드 레이어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기존의 그 트랜스포머 블락을 썼을 때는 좀 CLS의 정보가 잘 안 모였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CLS에 좀 바이어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정리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이제 전체 아키텍처가 이 퓨넬 트랜스포머 그리고 유넷이라는 것에서 좀 영감을 받았었고 이 컨덴스 헤드는 MLM 학습을 할 때 사용했다가 이제 파인 튜닝 할 때는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숄트 서킷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CLS를 통해서 연결되고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이 레이트 인코더 자체가 음, 굉장히 CLS에다가 포싱을 해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MLM 학습을 할 때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MLM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헤드에 대한 것도 같이 학습을 해주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헤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버트보다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초기화된 헤드를 추가해서 기본 프리트레인드 된 버트에다가 학습을 하는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 그죠? 네. 네, 두고 여기가 해두. 그죠? 컨덴서 해두.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버트에다가 헤드를 하나 더 붙여서 원하는 형식대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음, 그림에서는 사실 두 개씩 블락이 나오는데 실제 여섯 개씩 해서 그렇죠. 버트랑 네. 구조가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네, 위에서 얘가 나오고, 여기 각각, 밑에서 얘가 나오고, 그래서 각각을 MLM을 취해가지고 더해서 학습한다. 네, 네, 맞습니다. 되는 걸까요?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좀 리캡을 해보면 저자들이 로컬리하게 노이즈 레지스턴트하고 웰 스트럭처드 글로벌 임베딩을 사용한다고 사실은 말하는데 음, 사실 뒤에 실험을 보면 콘덴서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실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CLS에다가 임베딩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강제를 했으니 이런 것들의 값들이 있겠지라는 좀 어떻게 보면 추정하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음. 이런 실험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전에 논문이 이미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컨덴서 논문을 인용해서 이 주장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컨덴서 음, 페이퍼에 나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컨덴서 페이퍼에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실험은 없긴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긴 하죠. 네네. 음, 아, 네, 주장을 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그래서 포인트는 네, 저희가 뭐 좀 다른 또 페이퍼를 보면서 또 맥락을 네, 채워나가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도 괜찮은 페이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음, 버트나 센텐스 버트나 뭐 DPR이나 이런 모델들이 단순히 CLS 벡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했었는데 음, 그것보다는 확실히 CLS 벡터에다가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해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논리적이라는 구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콘덴서와 그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 릴레이티드 워크 파트에서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릴레이티드 워크를 논문에 없는 것도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논문에서는 이제 싱클리어를 얘기하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때 너무 베이스로 사용되는 당연한 모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 쉽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쓰기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유사한지 아니면 유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식으로 좀 프레임워크를 하나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이 너무 간단한데 되게 성능이 좋은 이유로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쏟아졌었고요. 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트랜스포메이트 하고 이거를 이제 인코더에 각각 태운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ZI, ZJ라는 파트를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학습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것보다는 비전과 랭귀지에서 다루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전에서는 사실 크로핑, 플리핑, 디스토션이나 로테이션 같은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들이 음.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음. 이것들을 랜덤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이제 싱클레어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했을 때 사실 두 가지가 동일한 이미지에서 나왔다는 게 좀 명확합니다. 근데 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랭귀지에서 좀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전은 사실 이 똑같은 오리지널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을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이 좀 정확합니다. 근데 랭귀지에서는 나와 있는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 적용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워드를 딜리션 한다거나 오더를 바꾸거나 뭐 음. 서티튜션 한다고 해서 특정 단어를 바꿔주는 식으로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 근데 이제 NLP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디스크리트한 성질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사실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주어가 사라진다거나 하면 이건 좀 세맨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구성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네, 이미지는 사실 그 데이터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마이닝을 할 수 있는데, 뭐, 텍스트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베딩 인코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방법이 비전에 비해서는 많이 제한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텍스트에 컬러 디스토션 같은 거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옆에 네, 옆에 맞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컬러 디스토션과 어 뭐 그리고 막 예를 들면은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로테이션 같은 걸 하면 의미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게 네, 맞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전과 랭귀지를 좀 비교해 보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때 이 논문에서는 어떤 테크닉을 적용했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간단하게 이 코 컨덴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음. 이 내용이 사실 가장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때 설명을 드리면 전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일 처음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실제로 코 컨덴서의 메인 아이디어를 보면 음.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콘덴서가 학습했던 방식으로 한 번 더 프리트레이닝하고 이 음. 콘덴서를 한 번 더 프리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 테크닉에서 데이터들이 좀 달라지는데 음. 이 콘덴서 파트에서는 유니버셜한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버트가 학습을 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은 데이터셋인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랑 북코퍼스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음. 근데 제가 코 콘덴서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서의 적어놓은 코 콘덴서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추가했던 한 번 더 프리트레이닝 하는 파트를 그냥 명시적으로 적어둔 것이고요. 이 파트에서는 코퍼스 어웨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전체 좀 제너럴한 태스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타겟 데이터 쓸 그 리트리버 할 데이터에 대해서만 한 번 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봤던 뭐 TAPT와 같은 비슷한 컨셉일 수도 있고요. 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여러 가지 합쳐져서 이 논문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웅님이 오더를 그래서 이렇게 아, 해주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그렇군요. 있었고요. 네.
드디어 네, 그걸 깨달으셨네요. 맞습니다. 혹시 근데 오브젝티브가 여기서, 네, 어떻게 변하나요? 다시 한번 질문 그 가능할까요? 오브젝티브,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앞에서 뒤로 갈 때 어떤 식으로 변하나요? 콘덴서에서 코콘덴서로 갈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이거 뒤에서 아, 그렇구나. 다루겠습니다. 자, 네, 로스 펑션 다루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저는 조금 다 놀랬던 있는데, 거는, 네네. 네네. 제가 자꾸 질문을 하면은 큰 그림이 다 있는데, 예, 자, 아닙니다, 재미가 아닙니다. 있군요. 네, 지금 좋습니다. 정확한 걸 다 짚어주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두 번 하는 것 자체도 코스트가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파인 튜닝을 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음, 사실은 학습을 지금 몇 번이나 여러 번 하는지 좀 세어봤을 때 네 번 정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랭킹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은 두 번을 하고, 파인 튜닝도 DPR 방식을 써서 두 번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그래서 로켓 지금부터는, 조금 네네. 단순하긴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긴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저는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음, 논문의 메서드를 다 설명하고 나오길래 좀 음, 이제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됐어서 먼저 가지고 왔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 음, 컨덴서로 웜 스타트를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콘덴서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걸 웜 스타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웜 스타트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컨덴서의 임베딩은 아직도 시멘틱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MLM 학습 자체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좀 조작해주는 로스 펑션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음, 더 조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면 음, 비슷한 것들을 좀 더 모아주고 의미가 다른 것들은 좀 멀리 퍼뜨려주기 때문에 음,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임베딩 스페이스 자체가 잘 변경될 수 있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임베딩 스페이스를 좀 바꾸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했던 논문들을 좀 관심이 많아서 읽어봤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은 논문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음, 간단하게 한 두 장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임베딩 스페이스 측면에서 좀 많이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페이퍼가 음, 심CSE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네, 페이퍼는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음, 이 저자분 그 지도 교수님이신 단치첸 교수님이 로버타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군.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 심CSE라는 방법론은 심클레어랑 이름이 너무 유사할 정도로 거의 음, 학습 방식이 똑같은데 이 음, 논문의 뭐 학습 테크닉보다 제가 감명을 받았던 거는 사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했을 때 성능이 올랐다만으로는 이게 좋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실제로 모델 임베딩 스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네,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논문을 기반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장점을 좀 해석하는 실험들이 존재해서 그 음, 파트를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 논문 굉장히 이름이 길었던 이 ICML에 나왔던 논문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다 하고 났을 때 이미지 데이터에서 임베딩 스페이스를 찍어봤더니 음, 학습이 잘 되면 이 얼라인먼트라는 요소와 유니폼미티라는 요소가 굉장히 개선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두 가지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잘 됐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입니다. 유사한 이미지는 더 가까이 잘 위치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요 유니포미티라는 파트가 좀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려웠었는데, 음, 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스페이스가 조금 더 균일하게 퍼져 있을수록 정보량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이 정보량이 많은 문제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훨씬 더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고, 그 이유는 저희가 시밀러리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포지티브 페어는 가까이 하고 네거티브 페어를 멀리하는 이 강제하는 과정 자체가 임베딩 스페이스를 좀 더 넓게 균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심CSE에서 나오는 파트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센텐스 기반의 임베딩들을
그 얼라이먼트와 유니폼미티 측면에서 찍어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모이고 잘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니폼미티가 추구하는 것은 유사한 것은 같이 뭉쳐 있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가 조금 더 잘 살아있으려면 임베딩 스페이스가 균일하게 분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논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서 그 네. 위에 보시면 제가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놨던 게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저거 한번, 네. 네네. 네.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아마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그 부분 보시면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유니포미티를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맞습니다. NLP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이제 렉시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를 잘 잡아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 음, 그 렉시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인텐트를 가지지만 뭐 그 같은 인텐트를 가지는 문장 사이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뭐, 뭐 종결 어미 그런 것들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약간 해놓을 수 있는가 막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뭐 계속 이전 발표에서도 계속 댄스 리트리버랑 스파르스 리트리버 그 나눠서 얘기해 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댄스 리트리버리 좀 더 어라이먼트의 역할을 맡고 그런 렉시칼 리트리버 쪽이 좀 더 유니포미티의 역할을 맡아서 두 개의 인베딩을 같이 사용하는 방향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유니폼미티에 대해서 이 논문을 기반으로 뭔가 네. 쓴 논문들이 많이 없어서 음, 그 논문 중에 여기 앞에 놔뒀던 이 논문이 그 아이소트로픽하고 어나이소트로픽한 임베딩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인데 네. 저는 렉시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사실 못 해봤었고 음, 음, 기존에 있는 랭귀지 모델 자체를 퍼뜨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이렉틀리하게 렉시칼로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이 논문 리스트를 쭉 구성하다가, 이 마지막에 탈락시킨 논문이 이 심CSE였고, 아,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센텐스 임베딩은 센텐스 임베딩 따로 그냥 묶어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때 유경님 또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아, 재밌게 해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은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임베딩 스페이스를 컨트라스티브 러닝, 특히 NLP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이 음, 논문을 보면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음, 다시 이 논문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결국에 이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이제 이 로스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심CSE 같은 내용들을 이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달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아마 센텐스 임베딩이어서 뭐 레퍼런스를 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를 실제로 코 콘텐츠에서 쓰는 방식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은데요. 아까 제가 17페이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랭귀지에서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음,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또 이게 재욱님의 순서에 감탄을 했는데 앞서서 나왔던 랜덤 스팬 샘플링이 또 여기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심 CLR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싱클레어에서 나오는 로스랑 다시 동일한 형태를 구성을 하는데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는 다큐먼트 하나와 다큐먼트 다른 게 하나가 있을 때 여기서 랜덤한 스팬을 두 개씩 뽑고 다큐먼트 B에서도 무조건 두 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다큐먼트에서 나온 스팬은 포지티브라고 보고 다른 그 다큐멘트에서 나온 거는 네거티브라고 좀 간단하게 두 가지를 그 정의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랜덤 스팬 샘플링을 하나의 어그멘테이션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블 정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쿼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쿼리의 종류에 따라 상관없이 어그노스틱한 패션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컨트리버에서 나왔던 그 인디펜던트 크로핑 방식과 거의 저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트리버 논문에서도 그 테크니컬 컨트리뷰션 자체가 사실 그 인디펜던트 크로핑이 굉장히 주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에서도 사실 이 방법이 잘 된 게 사실
거의 주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아, 네. 거의 이 방식이 성능을 다 높였다고 봐요, 저는. 아, 그쵸. 그리고 이게 그 데이터 구성하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 간단한 가정이어서 더 네네, 워킹을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그거랑 약간 유사해 보입니다, 저는. 그 이미지에서 그 패치를 크로핑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를 이제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음, ICT의 뭔가 일반화된 버전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긴 했는데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그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트를 동시에 두고 학습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 ICT 뭐 여기서 얘기하는 그 크로핑 그 스판 샘플링 이 스판 샘플링이 이제 컨트리버에서는 인디펜던트 크로핑이랑 같은 다른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오브젝티브를 같이 넣고 여러 개의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트를 동시에 훈련시키는 방법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학습이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나요? 그래 좀 걸리긴 하죠. 네. 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 그, 이제, 크- 저는 오히려 아까 컨덴서 스트럭처보다 이렇게 긴 스팬의 길이가 길었을 때의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는 게 글로벌하게 뭔가 컨텍스트를 뽑아준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작은 길이를 가지는 스팬으로 컨트라스트 러닝 하는 게 약간 로컬한 정보를 뽑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맞는 피셜이긴 얘기인 것 하지만.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음. 컨덴서는 사실상 별로 도움이 안 됐지 않을까. 실제로. 아, 네네. 네. 초기화된 웨이트가 그냥 잘 학습된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해서 사실 학습은 하면 할수록 동일한 데이터에선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논문에서 아까 보여주었던 그런 스테이지 와이즈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중간에 이제 컨덴서를 쓰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컨덴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다른 논문들이 컨덴서 스트럭처를 차용을 해가지고 쓰지는 논문을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계속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로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로스는 사실 간단한데 이 음, 두 가지 랜덤 스팬에 대해서 버트 같은 모델을 태워서 나오는 마지막 레프레젠테이션과 그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나왔을 때 이제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겠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이 IJ가 아닌 그러니까 I번째 문서의 J번째 스팬이 아닌 다른 그 더큐먼트로부터 나온 스팬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것 중에 여기에 나오는 이 파지티브의 그 시밀러리티를 가장 높이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로스는 최종적으로 쓰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MLM을 또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EN이라는 것은 저희가 싱클레어에서 나왔던 로스 펑션이랑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고 음. 다큐먼트 개수가 n일 때 EN의 다큐먼트로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 혹시 이해되실까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그라디언트 캐싱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 로켓 QA에서 가장 큰 단점이었던 컴퓨테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 방법론은 간단하게 이 논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동일한 저자가 ACL 2021에 이제 Representation for NFP라는 워크샵이 있는데요. 이 음, 워크샵에서 제안한 테크닉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링크는 여기 달아두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Representation 그라디언트랑 이 그라디언트 컴퓨테이션을 구분하고자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크게 하는 요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을 제안을 하는 건데요. 여기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게 로스 펑션입니다. 그 음,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 펑션을 미분한 값이고요. 음, 이 미분한 값이 이제 그라디언트가 될 테니까 이 중요한 그라디언트 값을 C라는 캐시에다가 미리 다 저장을 해두면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학습을 할 때 이거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VIJ가 이 오른쪽에 있는 최종식을 이 로스 펑션을 구할 때 캐시 C에 이미 전부 다 저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있는 이 캐시 C를 주장하는 이 하나의 값들은 모델을 통과해서 나온 CLS 벡터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사용될 때 그 미분 값에 해당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미리 다 로컬에 저장을 해뒀다면, 그러니까 캐시에 저장을 해놨다면, 그라디언트 전파할 때 이 저장된 캐시 값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큐뮬레이션을 해서 캐시의 값을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면 이 저장된 값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치 사이즈를 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될 것이고요. 이게 컨덴서에 적용되었을 때 로스 펑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의 페이퍼 보시면 좀 제너럴한 태스크에서 어떻게 이 그라디언트 캐싱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아주 자세한 논문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네. 코멘트 있으실까요? 여기서? 아닙니다. 이거는 좀 약간 사실은 이 코콘덴서 논문에서도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저 논문 그 스케일링 디컨스트럭티브 러닝 배치 사이즈 어쩌고 저거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메모리 문제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인배치 네거티브를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의 제곱만큼의 메모리, 제곱에 비례하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저희가 가지고 있는 GPU의 메모리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곱의 메모리가 소요되는 거를 캐시를 통해 가지고 릴렉세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사실 저의 논문 리스트에 있었긴 했지만 마지막에 탈락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면 이제 파인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콘덴서랑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콘덴서 헤드가 코 콘덴서 학습할 때도 계속 붙어 있는 형태였는데 파인 튜닝 할 때는 이 헤드 제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버트 베이스랑 또 똑같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슈퍼바이즈드 매너로 정답이 모두 있는 세팅에서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이 커리는 Q로 두고 패세지는 P로 둬는 이 두 가지의 페어가 DPR에서 제안한 2라운드 트레이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라운드 트레이닝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면 퍼스트 라운드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리트리버를 학습하는 기준으로서 BM25 네거티브 값으로 리트리버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리트리버 학습하는 이 로스 값은 DPR에서 제안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거티브를 하드 네거티브를 어떻게 넣어주고 네거티브를 넣어주는 거죠. 네거티브를 넣어주고 이 중에서 이제 파지티브를 가깝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음, 이렇게 학습된 리트리버가 이제 하드 네거티브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컨 라운드에서는 퍼스트 라운드에서 학습한 이 리트리버의 하드 네거티브를 통해서 리트리버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런 스키마는 사실 DPR 이후의 논문에서 거의 뭐 공식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음, 음. 네네네.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로 이제 찾은 건 이제 로컬 네거티브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BM25 네거티브. 요거는 이제 BM25 네거티브라고 저희가 항상 통칭으로 쓰는데 이게 아마 DPR에서 제안했던 방식일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찾은 건 아마 글로벌 네거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엠베치 네거티브 파트고 요거는 요게 하드 네거티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플러스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 페어에 대한 그렇죠. 얘기라서 사실 네네. 요건 사실 없어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하드 네거티브를 넣는 거고 여기 하드 네거티브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 하드 네 이거를 네네네. 생각을 말씀하세요. 해보면 지금 음 트레이닝을 5번 하는 거긴 합니다. 이 그렇죠. 이거까지 학습을 해야 포함하면 되는 그죠. 우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복잡하다. 투라운드가 아니다 사실은. 뭐 이런 네.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은 사실 뭐 특별하진 않고 DPR이랑 똑같이 세팅을 진행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음, 음, 이제 그 투라운드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도식화했을 때는 사실 코 컨덴서가 아까 리트리버 두 번 사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음, 사실 이 코 컨덴서를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이 두 개가 더 있는 거라서 음. 뭔가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제 로켓 QA랑 비교해 보면 엄청 간단하게 보입니다. 제 로켓 QA를 요 논문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음, 정말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인코더를 일단 굉장히 여러 개를 쓰는 상태이고,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여기서의 제일 포인트는 이 세 번째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음. 여기서 실제로 아까 잘못 판단한 false negative를 제외하는 테크닉이 세 번째 파트에서 진행됩니다. 네. 동일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지금 모델을 네 번 거쳐야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과 여기는 투 라운드만 거쳐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좀 비교해 보려고 놔두기는 했으나 사실 음. 앞에 두 개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사실 그 false negative를 제거하는 파트가 따로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 그, 코 코컨덴스. 컨덴서 말씀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대신에 좀 더 정확하게 하드 네거티브를 뽑아가지고 넣어준다. 그러니까 네네. 당초 false negative를 그 안 만드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경님께서는 여기에 만약에 false negative를 제거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면 성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뭐 저는 여기 사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필터링하는 거여서 음, 하드 네거티브를 어떻게 주는지가 사실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음. 추가하면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됐겠죠? 네, 네, 너무 복잡해져서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음, 실험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험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페이퍼 자체가 실험이 엄청 많은 논문은 아니라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세팅을 적어왔습니다. 이 논문에서 결국 하고 싶은 거는 계속 그 연산 코스트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습한 GPU 봤을 때 2080 Ti 내장으로 학습이 가능한 세팅이고 배치 사이즈도 64로 가지고 가고 있어서 이건 연구실 단위에서도 충분히 학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지 리트리버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트레이닝 디테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뭐 러닝 레이트 설정했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기입을 했고 여기서 또 논문에서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 일단 가지고 오긴 했는데 모델 밸리데이션 할 때 이 모든 값들을 다 미리 프리 인코딩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DPR에서 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 체크 포인트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테이블 1이 제일 메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좀 쪼개서 보면 여기 이제 줄 쳐져 있는 내용까지 BM25부터 요 파트가 이제 스퍼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얘기하고 DPR부터 이 ME 버트라고 하는 곳까지 덴스 리트리버를 얘기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러켓 QA부터 코 콘덴서까지 이제 careful fine tuning or pre-trai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댄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추가적인 테크닉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PAQ라는 논문을 사실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이 논문을 간략하게 보니까 그 65밀리언 사이즈의 그러니까 신테틱 QA 페어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음,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이 내추럴 퀘스천이랑 트리비아 QA에서 훈련된 리트리버 리더 이 투페이지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퀘스천과 이 앤서 페어를 아예 그냥 생성을 하더라고요. 생성 모델이. 그래서 생성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신테틱 QA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DPR을 학습을 하면 기존에 학습을 했던 데이터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는 이제 로켓 QA와 비교하는 게 첫 번째에서 이제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개선 수준이 막 1점 정도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개선 수준이 크지 않지만 컴퓨테이션 코스트, 파이프라인 복잡도나 배치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는 좀 매력적인 성능이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교하는 거는 이 DPR PAQ 요 모델과 코컨덴서를 비교하는 파트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다 큰 사이즈의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음, 모델을 세미 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했을 때 음,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내추럴 퀘스천에서는 성능이 훨씬 아니지만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근데 로켓 QA에서 났던 차이보다도 큰 경우도 사실은 NQ에서 있어가지고 음, 논문에서도 언급을 음, 하는 게 데이터를 정말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학습을 하는 게 여전히
베스트 솔루션인 것은 맞다. 하지만 리소스가 부족하고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코콘덴서가 좀 매력적인 대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대신 이 DPR PAQ 논문은 이 MS 마르코에서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NQ에서 높았던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논문에 음,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NQ 데이터 자체가 좀 내추럴 캐스천이 좀 데이터가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학습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잘 찾아내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하고 데이터 음, 크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뭐 저 PAQ의 그 도메인을 탈 거예요. 그래서 제 음, 기억으로는 PAQ가 그 내추럴 캐스천 기반으로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PAQ가 이제 PAQ 보면 안에 이제 뭐 버트도 쓰이고 뭐 T5도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 만만치 않게 복잡한 프로세스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앤서랑 그 퀘스천을 생성하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저게 일종의. 네, 그런 맞아요. 앤서랑 그 퀘스천을 생성하는 모듈을 또 훈련시키는데 내추럴 퀘스천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저 내추럴 퀘스천 성능이 올라갔고 만약에 저거를 뭐 트리비얼 QA나 MS 마르크 쪽으로 만약에 소스를 바꾼다고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완전 동의하는 게 아까 데이터 음. 만드는 것 자체가 NQ랑 TRQ에서 훈련된 리트리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음.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잘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이제 이것도 음, 그 음, 버트 베이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코 음, 콘덴서가 결국 버트 베이스 사이즈랑 똑같은데 음, 로버타 라지 혹은 로버타 베이스랑 비슷한 걸 보면 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PAQ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가 무엇인가의 코퍼스가 존재할 때 PAQ를 해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그 다른 다양한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 시간과 계산량이 많이 들긴 하지만 한 네, 번만 해서 맞습니다. 합성을 해 놓으면 한 번 QA를 합성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교가 콘덴서랑 코콘덴서를 비교하는 파트인데요. 음, 사실 이거는 정당한 페어하게 비교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왜냐하면 콘덴서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다시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진짜 중요하다는 역할을 보여주려면 좀 음, 단순하게 똑같은 세팅에서 TAPT나 DAPT를 해서 성능이 올라갔을 때 음,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음, 학습을 한 번 한 모델과 두 번 한 모델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마진이 이제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도 이렇게 비교를 일단 했을 때는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컨트라스티브 로스 자체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음, 모든 데이터에서 동일하게 성능이 오른 것은 또 살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패세지 랭킹 태스크를 파인 튜닝하는 건데요. 음, 이 태스크에서는 사실 뭐 코컨덴서나 코일이나 로켓 QA가 거의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 세팅만 말씀을 드리면 그 LM 리랭컬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리랭킹 했을 때 성능을 측정하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얼니랑 로버타를 앙상블 훈련을 해서 상위 1000개 문서에 대해서 랭킹을 매긴 다음에 이 이벨 스코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음, 성능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논문에서 약간 디펜스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세 가지 다 좋은 방법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이건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뭐 요 테이블 왜 실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무슨 주장을 맞습니다. 하려고 요 테이블을 실었을까요? 어, 그냥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나 더 해보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음, 싶은 게 굉장히 짧은 단락으로만 구성이 되어서 끝나서 사실 음,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음. 얻거나 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성능을 보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 논문의 가장 메인 리절트일 수도 있는데요. 로켓 QA와 코 콘덴서를 다이렉틀리하게 계속 비교를 해왔기 때문에 음, 이 각각의 모듈의 의미를 보는 실험이 좀 중요했었습니다. 음, 일단 로켓 QA랑 코 콘덴서를 비교를 하는 것 중에 콘덴서에다가 하드 네거티브 하는 것부터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켓 QA 같은 경우는 일단 각각의 하드 네거티브 추가하고 디노이징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최종적인 스코어가 37인 상황이니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다 실행해야만 이 점수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디펜스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덴서에서 하드 네거티브를 제외하지 않은 케이스와 하드 네거티브를 붙였던 케이스에 대해서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음, 네거티브를 포함하고 있는 콘덴서는 이 두 번째에 있는 파트인데요. 이 음, 성능이 사실은 뭐 37과 36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드 네거티브가 없는 콘덴서는 콜드 스타트에서 훈련되어서 사실 최적이 아니라서 성능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글로벌 미스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콜드 스타트는 실제로 해당 MS 마르코에서 한 번 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런 성능 저하가 당연히 이해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로켓 QA랑 코 콘덴서를 비교하는 파트인데요. 음, 코 콘덴서는 하드 네거티브가 없는 첫 번째 줄 상황에서도 로켓 QA랑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컨트래스티브 러닝 자체가 중요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음, 배치 사이즈가 매우 작으니까 이 성능이 한 1, 2점 차이 나는 것은 굉장히 준수한 성능이다 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음, 하드 네거티브를 더했을 때는 성능이 갑자기 많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저는 좀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는 아까 음, 말했던 랜덤 그 스팸을 이제 샘플링하는 과정이 음, 어그멘테이션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음, 텍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게 음. 사실 가장 좋은 테크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간 놀라고 있는 게 지금 하드 네가티브 마이닝 없이 랜덤 스판 샘플링만 가지고 64 배치에서 인배치 네가티브로 학습해가지고 35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 그, 저는 퍼, 이 성능이 너무 높아서 놀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랜덤 스판 샘플링이 엄청 강력한 퍼스티브 마이닝 방법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네,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사실 이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네네. 요 밑 두 가지, 특히 저 35.7 저 점수를 찍은 게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보이고, 음, 네, 콘덴서 구조를 한번 빼고 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네, 버트에서 바로 네, 네,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네, 그거 실험도 사실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없어서 아쉽네요. 네. 그거에 이제 자기가 예전에 썼던 논문을 부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아, 네, 맞습니다. 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음, 이 논문에서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로켓 QA의 이 디노이징 하드 네거티브, 라지 트레이닝 배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없이 베스트 성능 도달했다는 건 좀 대단한 일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이 심플하게 하드 네거티브를 선정해 왔고, 스몰 배치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가 연구실단이나 아니면 다른 음, 뭐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 쓸 이유가 음, 없는 모델이지 음.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 저는, 네네네. 아까 네네네. 아까 그 있잖아요. 그래드 캐시. 네. 그래드 캐시 방법 자체는 사실 로켓 QA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여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요 배치 사이즈를 줄인 게, 어, 그래드 캐시 때문에 줄어든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새로운 메소드적으로 해서 메소드적으로 해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작아도 훈련이 가능하게 된 건지는 좀 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그런 실험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서 음, 아쉽네요. 네. 저는 그래드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없으면 못 하거든요, 실험을. 네네네, 맞습니다. 음,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사실 이 음, 콘덴서에서 하드 네거티브만 잘 더해도 음, 36점이 나와서 음, 굳이 우리가 1점 차이라면 프리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 트레이닝을 여러 번 진행하는 걸 감안을 했을 때 1점 차이 정도면 콘덴서 음, 써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컨트라스트 러닝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안 해도 네, 된다. 그치. 음, 굳이 했을 때 1점이 더 올라가는 거면 음, 그냥 원래 거를 선택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컨덴서는 컨트라스트 러닝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하드 네가티브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이것도 그때 논문 읽었을 때 DPR이랑 똑같이 해서 음. BM25의 네거티브를 골라서 먼저 리트리버 학습시킨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아, 학습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 할 때 그 네거티브를 네네네. 쓴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뭐 사실 유경,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유경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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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1점 마지막 정도는 네, 썸업만 해보겠습니다. 네, 썸업 네, 해보면 컨덴서 기반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추가한 코 컨덴서라는 논문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그레디언트 캐싱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툴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동일 문서의 음, 랜덤 스팬의 파지티브, 서로 다른 문제의 랜덤 스팬을 네거티브로 설정한 이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이 음, 컨트리뷰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로켓 QA보다 간단했다라는 부분도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데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이 마지막에 주장하는 이 문장이 뭐 딱히 한국어로 쓰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음, 가지고 왔는데요. completely hand-off way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한 로켓 QA보다 우수하다는 거를 한 10번 이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좋은 성능, 좋은 그 음,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은 마치 광고 카피처럼 쓰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한 편을 발표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몇 편 정도 읽었을까요? 이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여러 편을 읽었던 것보다는 음, 사실 로켓 QA 제외하고, 로켓 QA랑 그 아까 배치 캐싱하는 부분, 그라디언트 음, 캐싱하는 파트 빼고는 원래 음, 읽었던 논문에서 음. 인사이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논문을 읽으시면서 뭐 소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메소드를 제안하는 자신감에 사실 많이 놀라요. 좀 진짜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대가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기 맞습니다. 논문을 인용을 해서 이제, 그죠? 음, 뭐, 유영님도 그런 아마 점들이 그런 논문 쓰시지 재밌었습니다. 않을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사실, 많으셨습니다. 네, 서머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말이 별로 없는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투 스테이지 그 리트리버를 위한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컨덴서 프리트레이닝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코어 컨덴서로 한 번 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고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때 스판 샘플링과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 이제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인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그래드 캐시를 써서 배치 사이즈를 정말 줄인 건지 아니면 이런 하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마이닝 기법이 정말 잘 워킹을 해가지고 배치 사이즈를 줄여도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구분이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어 컨덴서 논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경님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